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을 두고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정치 보폭을 넓힌 조 전 장관은 고향 부산에서 총선 출마와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힙니다.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합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선언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긴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세요? 예.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마땅히 법정 구속돼야 될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저런 행태까지 하느냐에 대한 반응이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뭐 서울대학교에서 형법을 가르치신 어떤 뭐 법학자로서도 이건 맞지 않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봤을 때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비례대표가 가서 승계가 되면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에 안에 지역구에서 당선됐을 때는 명확하게 이거는 대법을 가봤자 다시 결과적으로 뭐 바뀌어지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바로 의협 배지를 또 내놔야 될 수도 있고요. 민폐가 예.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뭐 진보 진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뭐 그런 동정의 여론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신당 창당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본인이 정당을 설립해 갖고서 출마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한번 고민해 주길 좀 부탁드리고 있고요. 정당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그게 과연 함께하는 것인지 저는 한번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 들어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과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뭐 누구나 정치 활동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상황을 최대한 우리의 정책적 전략 목표에 맞게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모든 힘을 다 합쳐야 하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조국 신당과 선거연합 어렵다 얘기했잖아요. 전 박홍근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그런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뚜벅뚜벅 따박따박 제 길을 가겠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을 물리치는 것 그리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같을 것이라 생각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그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나오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 만에 하나라도 원내 등판하게 되면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그 잠재적 대권 주자 경쟁자가 되잖아요. 그런 걸 경계하는 거죠. 이건 민주당에서 짜증나는 건데 그게 자업자득이에요. 여태까지 조국의 강을 건넌다 하면서 못 건넜거든요. 강성 지지층들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면 자기들이 잘못했는데도 어떤 호구 세계를 상상계를 구축한 겁니다. 그 속에서는 조국은 무죄한 거고 검찰 독재 희생장 이걸 계속 유지해 왔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조국이 그걸 믿고 지금 출마까지 한다라는 거죠. 근데 출마를 하게 되면 선거의 구도가 흐려지는 데다가 중도층들은 이건 뭐야. 그나마 지금 중도층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데 이것마저도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짜증나는데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자업자득이에요. 당신들이 만든 세계 여태까지 즐겼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다. 저희들은 이번에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국정 전반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개혁 진보 진영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흔히들 말하는 조국의 강을 건넜느냐 못 건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서 그래도
중도층과 중원의 그런 많은 지지를 확보해야만이 가능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저는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요, 신당 창당 선언을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한동훈 씨라고 하면서 본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조국 같은 사람도 이 뒷문으로 국회를 들어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조국 전 장관께서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가 혼자 결정했다는, 민주당이 100% 북한처럼 동의했다는 지금의 준연동형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 하에서는 절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습니다. 일단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그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 한동훈 씨는 당시에 손준성 등과의 단체 카톡방에 한동훈 씨는 60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60개의 사진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좀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해줘서 기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게 이 설전에 참여해야지 주목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면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동훈과 겨룰 적임자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나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야권은 지금 세 부분이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 조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그리고 민주당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 형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바로 쳐낸 게 수사를 받으면 휴대폰부터 감춰야 된다고 말한 게 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다. 제가 조국 전 장관에게 대해서 굳이 대꾸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국 전 장관의 배지 달게 만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얘기하는데요. 전과사범에 수많은 중범죄로 재판받기에 바쁘고 수사받으면 휴대폰은 숨겨야 한다고 강의까지 하시던 분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이죠. 이재명 대표가 그랬었죠. 옛날에 수사받는 ABC 지침을 딱 하면서 일단은 휴대폰부터 없애라,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름대로는 수를 두는 겁니다. 조국이 지금 싸우는 건 바로 뭐냐, 그런 명분이거든요. 내가 앞장서 싸우겠다,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보편적인 동의를 얻기는 힘들겠지만은 적어도 그 지지층 있죠. 강성 지지층 내에서는 호응을 좀 받거든요. 그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네. 약간 그 패배를 정당화하는 방식이거든요. 자기들 졌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휴대폰만 깠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휴대폰 안 깠다. 떳떳한데 왜 못 보여줘? 뭐 그런 식의 논리로 자신들의 패배를 갖다가 좀 상쇄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감추는 그런 거고, 그게 이제 우리는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그들 내에서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갖다 결집하는 그런 논리로 사용됐고, 그걸 좀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